여러분들 지금 대만과 중국의 전쟁 구조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약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양상이 흘러가게 될지를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를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편집을 하였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상했던 그대로 8월에 대만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일단 단연코 전면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대만과의 통일 그 1단계는 바로 중국의 해안과 남중국해 대만 섬들을 조금씩 점령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만 인근 해협 수역은 8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월까지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특히 중국의 강력한 무력 행사 위협으로 인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자주 연출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부터 대만을 본격적으로 중국이 완전히 침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은 대략 10월 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바로 대만 해협 수역이 매우 평온한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륙 양육 작전이 용이하다는 그러한 점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때까지도 러시아처럼 전면전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이라는 것은 곧 인근 국가인 인도와 일본을 충분히 자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규모를 러시아처럼 기만수를 펼쳐가면서 그 규모를 서서히 확장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홍콩을 메인 기지로 두고 있고 대만 전쟁이 필요한 그 군비와 물자를 홍콩을 통해 비축해야 된다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이전에는 극히 제한된 갈등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홍콩을 메인 기점으로 잡은 중국은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을 통해서 일단 대만의 작은 섬들을 1차적으로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곳에 대만의 수비대가 있긴 하겠지만 중국의 군사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프라타스 제도와 타이핑 같은 대만의 섬들을 일단 1차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전쟁의 전초기지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고 중국은 이것을 통해서 대만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중국해 즉 대만과 중국의 전쟁의 갈등의 양상은 이미 일본과 미국은 인지하고 있었고 중국의 예상치 못한 전쟁이라는 것, 언제 터지게 될지 모르는 이런 대응, 무력 대응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바이든 전략 역시도 이와 상응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본의 적 기지에 대한 반격에 대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고 방위비 예산을 2배로 늘려주는 국방계획, 결국 이게 중국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만약에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바이든의 선물 보따리를 잔뜩 받은 일본 역시 대중전쟁의 이 전쟁의 참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최근에 펠로시 의장이라는 사람은 대만 방문을 하겠다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건요, 특히 중국에게는 매우 반발적이면서 도발적인 행동 중에 하나고요.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안 좋은 만큼 시진핑은 반드시 자국의 반도체 시장에 더욱더 사활을 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시진핑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연임제 명분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편 바이든 역시 자국의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러 전쟁의 양상처럼 또다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결과는 지금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갈등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고요. 중국에게 더 분명한 전쟁의 명분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펠로시 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겠다라는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훈련에 대한 문제를 더욱 자극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고, 앞서 말한 대만의 프리타스 제도와 타이핑을 점령해도 된다라는 공격 행위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의 목표는
무조건 only 대만이고, 미국과의 전쟁은 크나큰 리스크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의 감정의 불씨는 고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훈련을 열심히 몰입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군이 훈련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쟁의 양상이 더욱더 뚜렷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만의 여러 섬들을 재빠르게 점령하기 위한 무기랄 수 있는 자동 추진포가 대만섬을 향해서 현재 조준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 헬리콥터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공수부대원들이 남중국해 지점에서 그것도 대규모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롤온, 롤오프 선박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만섬의 빠른 물자 보급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남중국해 훈련은 지금 명확히 모든 것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훈련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대만뿐 아니라 인도, 일본, 베트남, 필리핀 같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를 모두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자신이 던져준 군사 무력 권한의 선물 보따리를 받은 일본을 중심으로 여러 동아시아 국가를 집결시켜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미국 자신들이 유리한 입지로 선점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무심코 대만에게 공격적인 전쟁을 벌였을 경우, 이것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르게 3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충분히 보일 수 있게 되고, 전 세계가 전쟁의 무시무시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서 중국은 최근까지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코 서두르고 있진 않지만, 현재 중국의 반도체 위기와 내수 경제 위기의 지정학적인 여러 상황들이 자꾸 대만과 중국의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 중국은 언제든지 올해 혹은 내년 안에 대만을 점령하려 할 것이고, 늘 그래왔듯 바이든은 중국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러우 전쟁과 대중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 경제는 서서히 악화되게 될 것이고, 세계대전급의 전쟁을 통한 무기 비즈니스 성공을 빌미로 해서 바이든은 또다시 재임을 준비하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냉전 종식 이후 각자의 국가와 사상을 가지게 된 중국과 러시아는 또다시 현재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미국의 이 어중간한 전쟁의 개입이 어찌 보자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이익들이 매우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 수익, 중국과 러시아는 반도체와 에너지 점령과 통제, 그리고 사실 이 같은 노골적인 현상을 보자면 진실은 결코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지금의 전쟁을 이용해서 서로 암암리에 주고받고 있는 각자의 비즈니스를 그들끼리 몰래 주고받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들의 비즈니스 거래 속에서 가장 독한 감기를 앓고 있는, 또한 앓게 될 나라, 이 두 나라가 그 중심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것과,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대만 국가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라는 놈들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 대만과 인근 국가 섬들의 연결 교류망을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근 국가 섬들의 교류 단절 계획은 결국 서태평양에서 기거하고 있는 미군, 더 나아가 유럽 나토의 영향력을 걷어차게 되고, 일본을 비롯 동아시아 지역 모두가 사실상 중국의 힘과 패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꼴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자신들의 섬인 오키나와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에 자신들이 개발한 탄도미사일로 일본 AWACS 비행기의 모형을 직접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일본과 인근 기지, 더 나아가 상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와 시설까지 타격할 계획이 분명히 서려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중국은 대만을 시작으로 미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특히 대만과 일본을 동시에 공격할 여지가 현재로선 충분해 보이고, 대만과 매우 가까우면서도 대만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요충지를 갖고 있는 일본 사키시마 제도가 중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에 요충 기지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군 레이건 항공모함 그룹은 현재 남중국해 인근에 여전히 주둔을 하고 있겠지만 그곳에 주둔하고 있을 뿐 실제로 중국군에게 그다지 효과적인 억지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인 이 시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저지할 확실한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크나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무모한 도발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큰 난항은 대만 역시 그동안 군비력 준비와 방어에 대해서 매우 안일한 상황으로 국가를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복무는 4개월에서 6개월, 이 와중에 예비군은 훈련을 거의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낮은 방위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군복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한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력의 부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대만은 과거부터 이스라엘이 그 모델이 되어서 대만의 국방력을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향상시켰어야 했지만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만과 중국의 전쟁은 매우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대만과 중국만의 문제만이 결코 아닙니다. 대중전쟁은 인근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를 매우 무참히 박살내게 될 것이며,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서 전쟁을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키우려 할 것입니다. 늘 그렇듯 미국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아주 먼 나라의 국가이고 아무도 이들의 군사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옆집 불구경하면서 전쟁국이 요구하는 거의 필요한 모든 무기와 물자를 저들은 팔아치우게 될 것이고, 전쟁을 통한 인구 감축의 말살이라는 계획을 또다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는 언제나 과거 역사에서부터 늘 그래왔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위기가 올수록 그들은 전쟁으로 그 피를 채워나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 껴보십시오.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경기 침체와 정확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쟁의 발발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의로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무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되뇌어 보았을 때만 보더라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또 경고하는 바이고, 지금 대만과 중국의 전쟁은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전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